자, 거기 이제 그 수레바퀴 자국에 보인 물속의 붕어라는 그 내용이 있죠. 수레바퀴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 현대소설 아니 현대 소설은 일단 글과 생각을 좀 하고 네. 글과 생각이 우선 더 취급한 이야기니까 제가 전에 말씀 일단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식으로 할게요. 일단 이 수레바퀴 자국에 보인 물속의 붕어라는 건 이제 서경식 이분이 쓰셨는데 일종의 이제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좀 아셔야 돼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산이라는 뜻, 이산. 이거 좀 틀리 좀 하죠. 이산 가져올 때 이산 이런 그 의미를 쓰는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뭐 이게 그 되게 많죠. 이 조선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거기 100페이지 일단 책을 좀 본 다음에 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책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 보면 100페이지입니다. 세계 각지를 여행한 지 20년이 된다 이렇게 시작되죠. 1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디아스포라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나왔죠. 디아스포라 밑줄 쳐놓으세요. 디아스포라 둘째 줄.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뭐냐? 그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보시면 대문자의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찾으셨죠? 이산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다. 이산이라는 게 떠날 리자에 흩어질 산자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이산 유대인과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나왔죠. 원래는 이제 유대인이 흩어져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미국이나 뭐 세계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경제라든가 이런 거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지칭한 이산의 백성 유대인뿐이 아니라 소문자로 쓰면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쭉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을 쭉 써놓고 뭐 뒤에는 좀 이제 건너뛰고 필요 없는 건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 글에서 600만 명 되는 뭐 그 사람 나오죠. 거기 보세요. 101쪽의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 보세요. 셋째 줄.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총수는 찾으셨죠? 현재 600만 명이라고 한다. 600만 명. 그래서 제1조선인은 그 일부고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왔죠. 일본에 이제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밑에 읽어보시면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제1조선인이 뭐냐 일단 제1조선인이라는 게 뭐냐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하면 우리가 흔히 뭐 조선 뭐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북한 뭐 이런 의미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책에서 제1조선인 이럴 때 이제 조선과 한국이라는 게 있어요. 조선과 한국 우리가 의미 차이가 조선과 한국인데 이 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고 한국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국가예요. 조선이라는 것은 민족이고 한국은 국가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설명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제1조선인이 뭐냐라는 것이 이제 그 밑에 나오죠. 그래서 제1조선인이 이제 넘겨보세요. 102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 나는 제1조선인 2세다 이런 말 나오죠. 2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제 조선과 한국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이 이제 나오죠. 현재의라고 그 다음 단락을 보시면 그 다음 단락에서 한 6째 줄 정도 내려가면 또 한 다음에 찾으셨죠? 조선과 한국은 전자는 민족을 후자는 국가를 나타내는 용어이며 관념의 수위가 다르다. 그 밑줄 치세요. 그 다음 단락에 한 6째 줄 정도 있어요. 조선과 한국이라는 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또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선인 이렇게 쓰는데 일본에서 이제 조센진 이렇게 많이 쓰죠. 조센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조센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한국구 진 일본어 좀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원래 조센진이라는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인데 이 조센진 이러면 이게 나쁜 뜻으로 보이죠. 우리 그 옛날 시대극 같은 데 보면 이게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 이런 의미로 바뀌어버립니다. 조센진이라고 합니다.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 이런 의미로 조센진의 의미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모하고 모국어가 나왔는데,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국민으로 속해 있는 나라의 언어예요. 거기 모국어에다 좀 쳐놓으세요. 모국어, 모하고 모국어가 뭐가 다르냐? 자신이, 모국어는 뭐다? 국민으로 속해 있는 나라의 언어예요. 여러분도 지금 한국 국민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뭔 말 아시겠죠? 모국어 한국어가 되는 거예요. 나의 모어는 일본어이지만 모국어는 조선어다. 맞죠? 내가 국민으로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본에 있지만, 일본에 있어도 모어는 일본어이지만 모국어는 조선어다. 뭐 그런 이야기 써놓은 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그 밑에서 나오죠. 일본에서 모와 모국어의 구별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원래 양자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나오죠. 소학교에서 조선인 학생이 넘어졌을 때 연곡결에 아야라고 외쳤다가 선생님부터 꾸지람을 듣고 체벌을 받았다. 드문 일이 아니었다. 아야는 일본말에 이따이, 이따이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일본어 좀 하시는 분들 이따이 이런 거 있거든요. 이게 아프다는 뜻이 이따이. 그래서 그 여기에서 학생에게 아야는 모어고 이따이는 강요된 모국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강요된 모국어라는 거 이따이라. 뭐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십시오. 이건 뭐 다 뭐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제가 큰 틀을 잡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센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조센진, 이게 이제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 이 조센진이라고 하면 조금 더 거기다 여백을 해서 조센진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느냐면 일본인 내부에서의 타자화다. 일본인 내부에서의 타자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열등한, 아까도 이야기했죠. 유전자를 가진 존재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1교포라고 하면 일본인이긴 한데 그 일본인에서 타자가 되게 이해하시죠? 완전 일본인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조센진이라는 의미가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국적의 박탈 뭐 이런 게 뒤에 또 가면 나오고 106쪽에 나오죠. 일본 국적의 박탈이라는 이야기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무국적 상태. 그 109페이지에 나오죠. 109쪽에 보시면 국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국적. 그런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책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지금 여기 제목에도 나왔지만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가 여기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속에. 그래서 여기 좀 읽어보면 1983년 111쪽이에요. 내 나이 32살 때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떠났고 어둠침침한 지하실에 던져지듯 무엇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내일의 자신조차 상상할 수 없었다. 이제 그때 이제 뭐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왜 여행을 하냐면 그 비자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도 한국인이 아니면 막 여기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미국인도 한국 국적이 없으니까 2년마다 한번 이렇게 아시죠? 이게 가지 않으면 이게 갱신이 안 돼.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간 김에 가족들하고 막 한 달 동안, 원래 이제 태어나는 곳이 미국이니까 막 가족들하고 여행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오고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특히 미국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를 국적을 안 가지려고 하는 경우,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우월하다, 수피리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밑에 나오죠. 밑에서 그 한 18번째 줄에 무엇 때문에 여행을 하는가 구태여 말한다면 일본 바깥의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다. 일본이라는 공간은 조금씩 공기가 희박해지는 지하실과 같다. 표현이 참 멋지죠. 아니면 염천. 이 염자가 뜨거울 염자거든요. 뜨거운 계절. 염천이라고 해요. 불화자가 두 개 있으니까 뜨겁겠죠. 달구어져 지글지글 수분이 증발해가는 웅덩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루신의 이야기. 루신은 이제 노신이라는 말이에요. 노신. 한자로 치고 쓰면 노신 들어보셨죠? 노신 되게 유명한 중국에 있는 소설가죠. 장자는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는 힘으로 서로의 몸을 적신다고 했다.
이게 물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덧붙였다. 흐르는 물과 넓은 호수에서 서로 잊어버리는 게 낫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1조선인의 어떤 비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써놓은 것이 이 작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112쪽의 마지막 줄부터 좀 볼게요. 112쪽의 마지막 줄을 보면 그렇게 일본이 살기 힘들다면 왜 일본으로 돌아오는가? 왜 일본을 영영 떠나지 않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다. 천진하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싫으면 나가라는 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제1조선인들 중에는 일본이 정말 싫어져서 해외 이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들은 경제력이나 특별한 능력을 지닌 소수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싫어서 해외를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게 한 번씩 뭐 바깥 바람을 쐬러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이 나오죠. 제1조선인 대다수가 일본 식민지 지배의 결과 의도하지 않은 채 이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렇죠? 제1조선인 여러분 뭐 제1교포 뭐 2세 3세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겠어요? 이해가시죠? 그 이야기예요. 이 나라의 언어밖에 모르고 여기밖에 직이 없고 여기밖에 직장이 없고 여기밖에 친구도 아는 사람도 없다. 일본에 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기반이 여기 외에는 없는 것이다. 어떤 때에는 완곡하고 완곡하다는 것은 뭐냐면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완곡어법. 예를 들어서 완곡어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역병 같은 거 뭐 안 좋은 병이 막 돌아가면 마마 이렇게 쓰잖아요. 마마. 이렇게 이제 돌려 쓰는 거예요. 화장실 하면 뭐 해우소, 근심을 푸는 장소. 그 말 들어보셨죠? 화장실 해우소라는 말 쓰잖아요. 이런 게 다 완곡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돌려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거친 목소리로 싫음 나가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여기밖에는 살 곳이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참 존재의 의미가 참 불분명한 거죠. 한국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약간 주변인이라고 할까요? 주변인?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도 아니고 맞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심정을 써놓은 책이 그 내용이 여기 책의 제목의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결국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일본에 사는 한국인 뭐 이런 거 제1조선인 이런 걸 이야기한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100페이지에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에다가 제1조선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제1조선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3쪽에 서경식 나오죠. 113쪽입니다. 교재 서경식 제1조선인 작가이자 교육자고요.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경도라고 하죠. 경도. 제1조선인 2세로 출생했고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죠. 그리고 도쿄 경제대학 현대법학부 교수로 재직을 했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똑똑한 분이죠. 그리고 이제 마이너리티 밑에서 넷째 줄. 그럼 마이너리티라는 건 113쪽이에요. 지금 113쪽. 그럼 마이너리티가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마이너리티. 소수란 뜻, 소수. 그러니까 다수는 머저리티라고 하고요. 소수를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마이너리티. 소수란 뜻이에요. 소수. 그래서 그 113쪽 밑에서 넷째 줄 마이너리티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책을 썼고, 자 이제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114쪽에 나오는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에 관하여라고 써놓은 거 있죠. 거기다 별 3개 쳐놓으세요. 별 3개. 수레바퀴 자국에 고인 물속의 붕어에 관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가장 이 책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볼까요? 이 글은 서경식의 저서 디아스포라 기행의 서문에 해당한다. 원래 이제 책은 디아스포라 기행이라는 어떤 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여러분 이제 그 국문학과 처음 들어오셨으니까 좀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표시를 이걸 이중꺽쇠라고 하고요. 이걸 단일꺽쇠라고 합니다. 근데 이중꺽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책 같은 거 책. 약간 근데 이제 단일꺽쇠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단편소설 같은 거 있죠. 단편소설 또는 시. 이게 시면 이건 뭐겠어요? 시집이지.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만약에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 있어요. 근데 님의 침묵을 이렇게 썼어. 만약에. 그럼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시집인 거예요. 시집. 님의 침묵을 이렇게 썼어. 이거 시인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잘못 모르는 분은 왜 님의 침묵을 이렇게 썼어? 이거 막 고치는 분이 있어. 하이트로 막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완전. 이렇게 쓰면 시집이 되는 거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쓰면 시가 돼요. 아시겠죠? 뭐 이런 걸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뒤에 학술 예? 학술. 예, 그러니까 학술에도 이제 나오는데 그 글쓰기에 나오셨죠. 어쨌든 이 서문에 해당하고 추방당한 자의 시선이라는 부제가 붙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짤스부르크 혹시 가보신 분? 이 스위스에 있는데 나온 김에 좀 설명을 좀 짤스가 뭔지 아세요? 이거 상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짤스부르크가 이게 그 오스트리아, 스위스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쪽에 있는데 짤스라는 게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소금. SALT 소금 알죠? 솔트를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짤지가 돼요. 부르크라는 것은 이제 어떤 성, 캐슬, 소금성이라는 뜻이에요. 소금성, 짤스부르크. 그 오스트리아의 이 짤스부르크가 되게 멋있어요. 정말 무슨 요정의 나라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지역을 여행을 했고요. 이 디아스포라적 삶을 성찰하는 시도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서문은 지배적인 주제가 있고 서문을 통해 서경식은 자 이제 여기다 밑줄 치세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끝에 찾으셨죠? 114쪽. 서문을 통해 서경식은 디아스포라적 시선이 어떻게 세계를 관찰하고 탐문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시각이 될 수 있는지를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한다. 여기다 밑줄 쳐. 뭐 다 설명 다 했어요 아까. 이게 그 고인 물속에 이제 붕어가 자신의 모습, 제일 조선인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 이런 것도 쭉 설명하고 있어요. 디아스포라도 아까 설명했죠. 원래 유대인들이 이제 그 자기 지역을 떨어져 나와서 있는 것들을 말하다가 그냥 전 세계 떨어진 그 유대인을 다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그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서 이제 제일 조선이 생긴 유래,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요 책을 이제 쭉 읽으시면서 나의 생각은 이제 여러분의 느낌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런 역사적 배경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있는 책만 이렇게 쓰기는 좀 힘드니까 그 제일 조선인 같은 거 이렇게 뭐라고 했죠? 네이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걸 검색을 하면 막 나오거든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걸 검색하면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그 뭡니까 참고문헌 있잖아요. 참고문헌 쓸 때 뭐 네이버 뭐 이렇게 해서 네이버 하면 이렇게 그 뭡니까 사이트 같은 게 나오죠. 네, 검색을 하잖아요. 추조창. 그렇죠. 그런 걸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뭐 네이버에서 뭐 검색하면 이러면 안 되고 네이버 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나와야 할 밑에 그런 것들의 주소를 밑에다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그 뭡니까 작가가 있고 그러니까 참고문헌처럼 밑에 그렇죠. 다른 참고는 좀 달라는 거죠.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책 이름이 있고 보통 출판사가 있고 연도가 있잖아요. 출판사 일반적으로 맞나요? 네. 출판 연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네이버를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너무나 이게 두루뭉실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이버 어디에서 검색했다는 거.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 부분 찾으면 그 위에 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게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네이버를 제가 볼 때는 좀 검색을 해서 그 제일 조선이 생긴 유래 여기에도 물론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쓰시면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리포트는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렇게 막 써서 여기 이제 각줄 단어 입력을 누르고 주석을 누르면 각줄하는 누르는 거 이건 알죠? 마우스를 움직이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줄 단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쭉 쓰고 나서 여기서 이제 끝났어. 그러면 여기서 끝내지 말고 제가 뭐라고 써요?
정말 할 일이 없으면 이거 요약이라도 하라고 그랬죠.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근데 여기는 말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 말들이. 예를 들어 책의 내용이 좀 뭐가 먼저 어려우면 그 내용을 쉽게 자기 말로 풀어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리포트 쓸 때 좀 어려운 게 그런 건데 자기 말로 이런 말들 좀 풀어 쓸 줄 알아야 돼. 무슨 말 아시겠죠? 이 책의 내용들은 되게 말이 어렵게 나와 있어요. 말이 좀 대학생 수준에 맞게 어렵게 나오니까 그런 말들을 자기 말로 이렇게 나의 생각은 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그 4개의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럼 4개의 문제가 아마 그럼 하나 문제당 A4 한 장씩인가요? 제가 그 문제를 안 봐가지고 한 장씩. 한 장이면 이거를 뭐 그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쓰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이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 1번 해가지고 이제 문제 딱 하면 그러니까 문제 1번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 쓰고 뭐 거기 1, 2, 3, 4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일조선이 생긴 유래가 1번이고 아니 그거 하나를 갖고 그냥 한 장. 이 한 문제가 한 페이지가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한 장. 그러니까 어쨌든 쓰려면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이걸 서론 본론 결론 쓸 수 없으니까 이거를 1, 2, 3, 4에서 이제 그걸 쓴 다음에 이제 설명을 써야 되는 거니까 제일조선에서 이걸 각각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 아까 제일조선이 생긴 유래, 뭐 역사적 배경. 아니 그게 한 문제예요. 전체가 다 한 문제라서 그냥 그게 아니 지금 기말과제가 이게 다예요? 아니요. 아니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니까. 수레바퀴가 그냥 전체가 한 문제.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그 말씀 알겠는데 한 문제인데 그 한 문제에서 이걸 좀 이렇게 나눠서 또 이게 쓰는 게 낫다 이거지 제 말씀 그 이야기죠. 한 문제인 건 아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걸 다 쓰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걸 좀 분화해서 1번은 제일조선에 생긴 유래를 좀 쓰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 이거죠. 그냥 이걸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려면 어려우니까. 그 되게 어려워. 요약하라는 것도 어렵고. 아니 어려운데 이제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이 네이버를 많이 검색을 하세요. 요즘은 다음이나 구글보다 네이버가 더 훨씬 다양한 게 많으니까 역사적 배경. 아니 저기 네이버를 찾으면 네. 이 과제가 똑같이 나오는데 네. 정답은 뭐 이렇게 막 비비비 꼬여서 뭐 어렵게 해놔갖고 따로 쓸 수도 없고 이렇게 막 짧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이버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걸 이제 여러분이 1학년에서 근데 그 말들이 나오면 그걸 내 말로 막 되게 말이 어렵잖아요. 이 도대체 뭔지 여러 번 너댓 번 읽으신 다음에 그걸 내 말로 이렇게 좀 생각으로 써요. 그걸 똑같이는 아니라도. 근데 어쨌든 내 말로 쓰더라도 그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출처는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뭐 재인용을 한다든가 그 내용을 약간 변형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요. 그 내용을 어쨌든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네이버 어디에 나온 내용을 뭐 수정함, 뭐 변경함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여러분 말로 쓰라는 거죠. 그 말들이 원래 학술적인 글쓰기라는 게 그래요. 말이 좀 별 이야기 아닌 걸 되게 어렵게 철학이라는 거 보세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내용도 별 내용도 없어 읽어보면 이 별 내용도 없는 걸 500페이지 갖고 써요. 니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학술적 글쓰기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내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쓰시라 이거죠. 그래서 제일조선이 생긴 유래가 어떤 건지 이 책도 좀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그 역사적 배경. 그러니까 제일조선인과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제 뭐 일본의 한일합방도 있고 이런 역사적 배경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쓰시고 나의 생각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과 정치, 사회적 의미를 써요. 그러니까 어쨌든 역사적 배경과 정치, 사회적 의미가 뭐 그런 거 관련된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1, 2, 3을 쓰신 다음에 뭐 아니면 책을 그대로 베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거요? 책을 베끼면 안 돼요. 아니 책을 뭐 쓸 수는 있는데 책만 다 써버리면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책의 내용을 필요한 포인트를 몇 개는 쓸 수 있죠.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를 정확히 카톡방에 안 올라와가지고 여기 있어요. 수레바퀴의 거인, 물속의 붕어. 네. 제일조선이 출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정치, 네.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래요. 그리고
그리고 또 왜 문화 내 나의 느낌을 써라 뭐 이런 거죠? 아니 설명 느낌이 아니에요. 설명이에요. 아 나의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아, 설명을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어쨌든 이제 설명을 분명을 하라고 해도 어쨌든 그 밑에 내 의견을 좀씩 써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저기 네. 문학은 되풀이 되는 아니, 게 되풀이 그 되는 지금 1번만 그건 지금 자신의 생각을 지금 쓰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고 제 말씀 네, 설명만 하래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라고 해도 이게 설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면 네 의견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거는 뭐 책을 보고 쓸 수 있어요. 뭐 몇 페이지 어디 이런 거 쓸 수가 있는데 잠깐. 그것만 쓰면 이게 그 리포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잖아요. 그걸 쓴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한두 줄 설명을 하고 뭐 나의 의견도 집어 넣으면서 설명을 해야지. 그럼 설명을 길게 안 쓰고 짧게 써도 돼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써야 되는데 이게 설명은 뭐 입니다 주어 동사에 써야 되겠죠. 써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만 쓰면 너의 의견이 뭐냐고 물어본다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쭉 쓴 다음에 몇 줄 정도는 그 내용을 내가 요약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논문 요약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해한 만큼 그걸 설명하라 이거죠. 그걸 내가 예를 들어서 101쪽에 뭐 아니 예를 들어서 100쪽에 있는 두 번째 단락 전체를 내가 인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용은 한 단락씩만 인용하는 거야 아시죠? 네. 제가 글쓰기에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쓰라는 거죠. 디아스포라 네, 대문자 디아스포라가 어쩌고 뭐 많아졌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여기하고 뭐 각주만 달아버리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느낌을 좀 쓰는 거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뭐 원래 의미보다 훨씬 더 뭐 확대 해석이 되었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써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만 달랑 쓰면 대학에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런 걸 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그대로 베끼라는 물론 이제 베끼는 것도 나쁘진 않는데 그걸 통해서 네 생각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리포트의 의미가. 개념 좀 아시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인용을 할 수 있죠. 설명하라는 건 인용을 할 수 있는데 인용만 하면 다 베낀 거 짝이 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용을 해놓고 여러분의 생각들 조금씩 집어들라 이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1, 2, 3번 이렇게 달아서 설명을 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내용만 하기는 좀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참조하는데 네이버의 내용을 그대로 쓰지 말고 여러분의 느낌으로 쓰면서 그 네이버의 내용 뭐 약간 뭐 수정 변형 이렇게 써야 돼요. 네이버 내용 그대로 안 썼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네이버의 내용 어떤 분 이렇게 질문한 분이 많아요. 제 글쓰기 뭐 이렇게 특강을 하면 네이버의 내용을 내가 가지고 내 의견을 썼어. 그러면 네이버라고 쓸 필요가 없지 않냐? 그게 아니죠. 그 아이디어는 네이버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는. 개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변형했을 뿐이지 그 아이디어는 나와 있기 때문에 출처는 좀 밝혀줘라. 그거 네이버 인용 이러지 말고 뭐 HTTP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복사해서 붙이기를 해라 이거죠. 그거만 하면 왜냐면 이거는 뭐 작가라든가 출판 연도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레바퀴 자국에 보인 물속의 붕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그다음에 여기 밑에 제가 글쓴이 소개한 거 뭐 특히 114쪽에 있잖아요. 114쪽. 요걸 많이 활용을 하세요. 114쪽에. 이것은 줄거리가 다 되니까. 네, 줄거리가 그렇죠. 되니까 요걸 쓰면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살을 붙여야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그 여러분 주변에 무슨 제일교포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의견이 생각인가 뭐 아니면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떠올리면서 한번 써보시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디아스포라가 어떤 의미고 일단 그렇게 1번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게 뭐죠?